한때 많은 사람들은 장 건강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장 건강의 중요성이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점점 강조되면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그야말로 핫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 건강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요소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미생물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제품, 발효식품, 그리고 이제는 다양한 보충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은 소화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며 나쁜 박테리아나 독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미생물 군집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각종 소화기 질환이나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보충제를 정기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소화 과정을 개선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당신의 소화 상태가 나쁘거나 배가 가스가 차서 불편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프로바이오틱스가 든 요거트나 발효음료를 한 컵 마셔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단순한 속설에 그치지 않고 여러 연구 결과가 그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 건강이 전체적인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 정신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적 건강은 장 건강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프로바이오틱스를 우리의 일상에 통합시키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의 든든한 뒤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먹거리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관리와 면역력 증강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음식을 찾아보고 우리의 식단에 더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로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하게 여겨졌던 이 미생물들이 이제는 우리의 식탁과 삶 속에서 평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과학과 식품산업이 맺어낸 성공적인 협력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공기가 맑고 자연이 아름다웠지만 최근 몇 년간 잦은 질병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은 건강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작은 한의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한나라는 이름의 젊은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늘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연구 자료를 통해 면역력 강화가 질병 예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그녀는 주민들에게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올바른 식단의 필요성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나는 마을 회관에서 무료로 열리는 건강 워크숍을 열어 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면역력의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이 면역 체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했습니다. 강의는 일반적인 영양소의 기능에서부터 시작해 비타민C와 E, 아연, 셀레늄 같은 항산화 물질의 중요성을 다루었습니다. 또 한나는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어떻게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지역 농장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들을 예로 들어 이를 활용해 일주일간의 식단을 계획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들과 요리법을 나누었습니다. 워크숍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주말마다 지역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매하기 시작했고 서로 건강한 레시피를 공유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마을의 주민들은 이전보다 병원에 덜 찾아오게 되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면역력이 향상된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 같은 흔한 감염병에도 회복 속도가 빨라졌고 심지어 몇몇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나는 이러한 변화를 보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공동체 전체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건강한 식단이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 그 이상임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한나는 건강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각자의 경험담과 팁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단의 중요성에 대한 한나의 이야기는 마을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작은 마을을 넘어 다른 지역들로 전파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언젠가 체중 감량을 결심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늘어난 체중 때문에 건강에 우려가 생겼고 그래서 체중을 줄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외모보다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결심한 날, 수진은 동네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다이어트 관련 서적들을 빌리고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진은 몇 가지 중요한 다이어트 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진은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에 3끼는 꼭 챙겨 먹되 식단을 계획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수진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분은 신체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진은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도 건강한 체중 감량의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매일 최소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기로 하였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운동의 중요성 또한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요가와 산책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체력과 일정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였습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매일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체력도 동시에 길러지면서 점차 운동의 재미를 찾게 되었고 이는 다이어트 지속에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체중 감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종종 폭식을 유발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손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수진은 명상 빈도를 늘리고 평소 즐기던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수진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체중을 감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기에 다이어트도 지칠 새 없이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다이어트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매일매일 느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한 수진은 자신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변화를 축하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건강해지는 느낌을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수진은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킨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전파하며 그들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침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생산성과 기분이 크게 좌우됩니다. 건강한 아침 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을 모두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조용한 시간을 홀로 보내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면 하루를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밤사이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요가 동작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맨손 체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습관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은 왕처럼 먹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침 식사는 중요합니다. 뇌와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므로 충분한 영양소가 포함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이는 몸의 대사율을 높이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몸속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명상이나 심호흡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차분한 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거나 명상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는 불안감이나 걱정을 덜어주고 긍정적인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하루의 목표를 적는 것입니다. 작은 수첩이나 다이어리를 준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를 간략하게 적어보는 것은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실질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하루의 중간에 집중력을 잃거나 지칠 때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자연빛 쬐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연에 빛을 주는 것은 체내 시계를 조절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조절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연광을 잠시라도 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만약 밖에 나가기가 어렵다면 창문을 열고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해도 좋습니다. 이 7가지 아침 습관들은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습관들을 반복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더 효과적이고 건강한 하루를 맞이하세요.